뭐 이번 시간에는 기본소득론의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에서 기본소득론이 뭐 핫 이슈가 됨에 따라서 뭐 실질적으로 사실은 기본소득론을 일단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려는 시도들이 뭐 여러 나라에 사실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정교하게 시뮬레이션을 한 그런 어떤 나라로서는 영국의 실험이 뭐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먼저 영국의 기본소득 시뮬레이션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 수년 전에 OECD에서 또 유럽 OECD 속해 있는 각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시뮬레이션 작업을 한 바가 있고 그 보고서를 출간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OECD의 어떤 시뮬레이션 사례를 살펴보는 그런 어떤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실험을 보면 에, 뭐 이렇게 일단 뭐 이 시뮬레이션의 이 버전이 뭐 4개, 5개 정도로 그렇게 이제 버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 버전이 있고 풀 버전 3개와 그 다음에 뭐 청년 수당 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한정에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이런 어떤 이 프로젝트 그리고 시민연금이라고 해서 또 좀 한정해서 제공하는 이런 어떤 5가지 이 버전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일단 먼저 풀 버전 1을 보면 풀 버전 1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 연령대의 성인, 워킹 에지 애들을 쳐니까 근로 연령대의 성인에 대해서는 한 달에 여기 이제 제가 이 파운드를 원화로 계산한 에, 이제 액수가 적혀져 있는데 예, 근로 연령대 성인에 대해서는 뭐 우리 돈으로 11만 원 정도를 이제 매월 지급을 하고 그다음 연금 생활자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23만 5천 원 정도, 23만 6천 원 정도 되네요. 정도를 지급하고 아동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적게 해서 한 10만 원, 1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 2,880억 파운드가 되고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이제 기존의 급여 조정, 기존의 복지 급여를 이제 뭐 대체 일단 먼저 뭐 대체할 때 이게 여기 보는 이제 뭐 다양한 어떤 영국의 이걸 보시면 사실은 영국이 우리가 자녀적 복지 국가로 이해하고 있긴 하지만 꽤 사실은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BSP라고 하는 것은 기초연금이에요. 기초연금이고 CA는 돌봄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CB는 아동급여가 되겠습니다. 차일드 베네핏이니까 이게 아동수당, 우리 아동수당이라고 그렇게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CTC는 아동 텍스 크레딧이고요. 그다음에 ESA는 예, 뭐 고용 및 임플로이먼트 서포트 얼라운스고요. 그다음에 IS는 IS는 여기서 뭐 이게 없군요. 이게 제가 IS 나와 있습니다. IS는 인컴 서포트예요. 소득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JSA는 구직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업급여와 같은 것이죠. 그다음 PC는 펜션 크레딧이고요. 연금 크레딧이고 WTC는 워킹 텍스 크레딧이 되겠습니다. 워킹 텍스 크레딧 요게 뭐
나중에 사실은 이게 좀 이게 워킹 텍스 크레딧은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것인데 이게 나중에 다 이제 통합이 되는데 일단 이것은 거기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네요. 그 다음에 PITA는 퍼스널 인컴 텍스 얼라운스, 뭐 개인 소득세 감면, 뭐 이런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총 이런 걸 제도를 다 없애버리면 2120억 파운드 정도가 이게 충당이 되고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마 뭐 개인 소득세를 인상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를 아마 설계했을 텐데 뭐 그렇게 쓸 경우에 빈곤율은 역시 이제 가구 빈곤율을 가지고 계산했는데 이게 한 3% 정도 빈곤율 오히려 더 상승하는 현재 제도보다는 뭐 요런 방식이 사실은 시뮬레이션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풀 버전 2는 이제 여기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근로 연령대의 승인에 대해서 그리고 연금 생활제에 대해서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 뭐 이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는 이외에 또 예, 아마 장애 보충 급여를 이제 좀 예, 플러스 예, 장애 보충 급여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급여, 그러니까 장애 보충 급여를 뭐 추가한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뭐 그렇게 했을 경우에 3,260억 파운드가 들어가고 에, 뭐 그런 어떤 뭐 이런 어떤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19%의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19%의 빈곤율이 그 축소되는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풀 버전 3이 있는데 풀 버전 3은 풀 버전 1에다가 플러스 개인 소득세 감면을 주당 이게 개인 소득세 감면이 주당 40.19 파운드인데 40.19 파운드를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세 절감분을 이제 추가하는 그런 어떤 버전이 풀 버전 3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4,270억 파운드가 소요되고 이제 뭐 재원은 이제 이 정도 2천 위에서 이야기한 그런 어떤 기존의 복지 급여들을 이제 없앤다고 했을 때 대충 한 2,170억 파운드 정도가 소요되고 뭐 이 부족한 재원은 역시 또막 소득세 인상을 통해서 어, 나머지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39%의 빈곤율을 감소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파셜 버전이죠. 그래서 뭐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한 260억 파운드 정도 재원이 소요되고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앞선 풀 버전보다도 훨씬 더 적은 그런 어떤 기존에 Employment Support Allowance를 없애고 그 다음에 IS를 인컴 스포트를 또 없애고 그다음 구입자 18세 25세 사이에 해당되는 사이에 이제 연령대의 실업자가 받게 되는 구입자 수당을 없애면 대충 한 20억 파운드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는 뭐 6억 파운드니까 뭐 조세절감의 기타 방식으로 해서 재원을 조달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 한 8% 정도의 이 빈곤율이 축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연금도 어 일단 950억 정도 소요되고 이것도 뭐 BSP니까 이 기초연금 제도를 없애고 그 다음에 뭐 PC
그러니까 아, 연금 크레딧을 없애면 대충 한 710억 파운드 정도 절감이 되는데 뭐 이 경우에 한 3%의 빈곤율이 축소되는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뭐 요게 이제 영국의 영국에서 수년 전에 행해진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ECD의 시뮬레이션인데요. 일단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상대적 빈곤선이에요. 상대적 빈곤선 되겠습니다. 네, 상대적 빈곤선이니까 이게 뭐 중위소득이 한 50% 이렇게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중위소득이 50%이고 나머지 요것은 이제 여기서 GMI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 공적 부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적 부조에 이게 빈곤선 상대 빈곤선이지만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 공적 부조, 그러니까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이 되는 공적 부조의 수준은 요 노란 네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국마다 뭐 상당히 좀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렇게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해서 예,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예, 뭐 어쨌든 다양하게 사실은 공적부지제도가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뭐 일본은 여기에 이 실험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1인당 기본소득의 급여 지출액을 이제 산출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되겠습니다. 요게 요게 이제 어떻게 산출했냐면 역시 이제 근로연령대의 오킹 베네핏이니까 근로연령대의 급여, 근로연령대의 그런 어떤 성인들에 대해서 현재 지출되고 있는 모든 어, 것을 기본소득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액수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각 나라의 이제 뭐 역시 이제 인구학적 속성도 각 나라 좀 차이가 있고 또 기존의 복지제도도 좀 각 나라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기본소득 이게 뭐 계산된 기본소득 액수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역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일본 뭐 보시면 뭐 룩셈부르크가 제일 많고 뭐 등등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아마 고령 노령 인구 그러니까 아마 되게 아마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에, 그리고 이건 뭐 기본소득 설계할 때 그러니까 기본소득 설계할 때의 어떤 고려해야 될 선택 사항들을 여기서 한뭐 5가지 정도 이렇게 기본소득을 디자인하거나 또는 기본소득 시뮬레이션 할 때 선택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사항들에 대해서 뭐 난 일들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생활자를 제외하고 기본소득을 뭐 주요한 사회보장 형식으로 그렇게 설계하고자 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보시면 누가 수령하느냐, 무조건적으로 수령하느냐 아니면 뭐 약간의 제한을 두느냐, 뭐 이런 어떤 선택, 그리고 기존의 복지급여를 대체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느냐, 뭐 이런 어떤 선택이고, 뭐 그럴 경우에 대부분 이제 뭐 주택 역시 이제 주택급여와 장애급여는 좀 제외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액수의 기본소득을 설계하느냐와 관련해서 budgetary neutral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 제도를 기존의 뭐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예산상으로 더 추가적인 어떤 에, 예산이 더 투입되지
되지 않는 설계를 하는 방식이 포지티브 뉴트럴이라는 그런 용어의 뜻이 되겠죠. 뭐 요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조세의 변동, 조세 변동을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조세 부담을 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게 할 것인지에 관련된 그런 문제, 그런 선택이요. 그 다음에는 역시 뭐 기본소득의 어떤 뭐 이게 특성대로 개인 단위로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가구 단위로 제공할 것인지에 관련된 이런 어떤 선택이고 그 다음에 성인과 아동의 기본소득의 액수를 차이를 두게 할 것인지 아니면 동일하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어떤 선택들이 사실은 기본소득을 디자인하거나 또는 시뮬레이션 할 때 선택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바이트 뉴트럴 베이식 인컴이니까 뭐 추가적인 예산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어떤 기본소득 설계를 했을 경우에 뭐 유럽의 네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액션의 복지급여를 사실은 없애거나 조정하는 그런 어떤 디자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복지급여 플러스 텍스 이점이니까 조세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게 뭐 조세 면제, 조세 감면 뭐 이런 것이죠. 세액공제, 세액 감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앤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대체로 이제 각국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학적 속성 그리고 이제 각국의 예, 복지제도의 속성의 성격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사실은 기본소득 그러니까 산출된 기본소득의 액수도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핀란드 같으면 한 527, 매월 527 유로 정도 정할 수 있고 프랑스는 한 456, 이탈리아는 158, 영국은 230한 유로, 230 파운드, 이건 파운드군요. 파운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니까요. 핀란드 이 정도면 한 우리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은 60만 원 정도 넘네요. 60만 거의 한 60몇만 원, 70만 원 가까이 되나요? 여기 한 우리 돈으로 한뭐 6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빈곤세는 한 49% 핀란드, 그리고 프랑스 빈곤세는 한 50% 정도를 주게 되고 이탈리아 빈곤세는 한 21%, 영국 빈곤세는 한 33%,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 이렇게 디자인했을 경우에 근데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복지 제도들을 상당 부분 조정해야 되니까 승자와 패자가 생긴다는 것이 승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소득 실시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고 루저 패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소득 실시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그래서 퍼센트는 여기서 기본소득 수급자 중에 비율을 가장 큰 사실은 패자는 프랑스인가요? 역시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프랑스가 10% 이상 손실을 보는 집단 인구의 한 10한 뭐 거의 한 18%가 넘는 그죠? 영국도 20% 10% 이상 손해보는 집단은 조금 프랑스도 작지만 5%에 10%까지 손해보는 집단은 그러니까 합치면 거의 뭐 이제 육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 5%까지 이렇게 가장 크게 손해보는 어쨌든 손해보는 그런 어떤 집단이 제일 많은 경우는 영국이 되겠습니다. 영국은 거의 한 40, 한 2% 정도가 기본소득 수급자 중 40%가 손해를 보는 이렇게 디자인이 되는 것인데 거의 뭐 사실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런 나라에서 뭐 이런 식의 설계된 기본소득 설계하기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 핀란드도 뭐 이탈리아도 어쨌든 패자들 일정한 패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별성이나 풀버전의 기본소득을 실현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이죠. 기본소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피서빌리티, 제도 실현 가능성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 두 개의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 두 개의 조건 모두 갖춘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제 복지 동맹의 구성 또 각국에서 이치가 않다고 하는 거. 하지만 이제 워낙 비정규직이나 불안정 노동자 뭐 이들 가리켜 우리가 프레카리아트라고 부르는데 기존의 복지 제도로부터 수혜를 얻기 어려운 집단이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 뭐 이 때문에 기본소득과 유사하거나 또는 약간 비능한 그런 어떤 제도들을 둘러싼 그런 모색은 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뭐 수고 많았습니다. 예.